자, 오늘 이제 챕터 5 이제 저번 중간고사 이후로 하는 거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5점 알고리즘.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베이직한 컨셉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좀 전반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는 알고리즘 from 이것도 똑같이 저번처럼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전 챕터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저도 정리했듯이 알고리즘은 그냥 어떤 컴퓨터에게 그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 빵 뭐 이런 게 여기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롤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었는데, 피넛버터 샌드위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얘기했던 거 단계적인 절차라는 것이고, 이제 저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의하는 단계적 절차라고 이제 설명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formal definition of an algorithm.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즉 단계적 절차라고 했는데, 알고리즘 이게 이제 unordered set of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은, ambiguous가 모호하다라는 뜻이니까 모호하지 않은 executable 실행 가능한 step that defines a terminating process. terminating 종료하는 process. 그래서 어떤 게 종료가 일단 돼야 된다. 일단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 실행 가능한 steps that define a terminating process. 어떤 일을 종료하는 그거를 정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뭐 종료하는 걸 포함을 안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terminating 한다 라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고, set of ambiguous process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steps of algorithms can be sequenced in different ways.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스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tep on algorithm must be 이제 linear, 어떤 스텝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 parallel, multi, 좀 이건 더 봐야겠다. 여기 steps of algorithm sequenced in different ways.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sequenced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sequenced 순서로 나타낼 수 있고, 요게 linear sequence와 parallel sequence와 cause and effect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저도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cause and effect circuit multiple processor 1, 2 설명.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알고리즘이란 결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일련의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한 과정을 종료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이 단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들은, 그래서 뭐 전통적인 단계로 선형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고, 병렬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개가 병렬적으로 되는 과정도 포함하는 거고, 여러 가지 구성이 있다. 구성 방식이 있다.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그러니까 특정 이벤트와 그 다음에 이벤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알고리즘.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의 여러 구성 방법, 그러니까 리니어한 스텝으로 알고리즘 단계의 여러 구성 방법, 여기에 낫겠다. 그래서 병렬적인 거랑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뭔가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걸로 이제 핸들하는 과정. 오케이. Formal definition of algorithm 이어서 이제 terminating process라는 말은 terminating process, 즉 요거는 이제 종료하는 terminating, 그래서 좀 종료하는 process라는 거. 결국은 이게 뜻이 terminate가 끝낸다는 뜻이구나. terminates with a result, 끝나다. terminates 마무리되다.
끝나다 with a result. 결과를 갖고 끝내는 거고 culminates 하는 거고 can include systems that run continuously.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제 아웃풋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굳이 또 바로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continuously running 하는 시스템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continuously 이거 스펠링이 맞나? continuously U가 하나 더 있구나. 오케이, 그쵸? 그래서 요 시스템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hospital,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병원, hospital, 병원에 쓰자. 병원 시스템. 그리고 롱 디비전 알고리즘이 여기가 하나 나왔는데 디비전? 요거 나누는 방법.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나눗셈 연산,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할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결국 터미네이팅 프로세스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terminating 프로세스 continuous running 하는 것도 되고 non terminating 이게 이제 무한 루프인 건데 요거는 이제 answer가 없는 경우 정답, 그러니까 뭔가 return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 뒤에 챕터 아직은 아니지만 챕터 5인가? 챕터 12 non-deterministic algorithms라고 여기 뒤에가 나오거든요. deterministic이라는 말은 결정되지 않는 알고리즘. 네, 이따가 얘기를 다음 챕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abstract nature of algorithm. abstract. 오케이. 자, abstraction은 이제 추상화라고 하죠.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제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이거를 간단한 복잡한 물건도 간단한 물건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사실 추상화를 한 거죠.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과 representation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이제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방법 스텝을 정의한다 했으니까 representation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이게 representation과 between 하는 거, 요거가 결국은 여기 설명대로 좀 쓰면은 analogy, 유사성, 뭐랑 유사하는지. 이제 스토리야 북, 요런 차이가 있구나. 스토리인가, 알고리즘은 스토리인 거고 representation은 북인 거죠. 결국 스토리는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흐름은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고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뭘로도 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representation 중에 하나죠. 북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representation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알고리즘의 representation인 거고, 알고리즘을 특정 언어로 표현한 것, 즉 이것도 표현, 이제 representation 한 거고, process는 이제 activity of execution,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process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거는 OS 단계에서의 정의고, 알고리즘 단계에서의 정의는 결국은 activity of 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execute 실행하는 activity 활동. 이게 알고리즘 단계로 하면은 맞죠?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실행되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5.1이었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계속 3칸씩으로 해야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2 결국 이제 알고리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It's done representation formerly with well-defined primitive.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 레프레젠테이션은 일단은 well-defined, 잘 정의된 primitive 기본 단위로 is done formally,
A collection of primitives constitutes a program language. 잠깐만요. collection of primitive constitutes 구성된다. primitive의 collection은 결국 프로그램 랭귀지로 constitute 이게 구성된다 맞지 않나? 구성하다? 구성하다. 오케이. 그래서 primitives의 collection은 프로그램 랭귀지로를 구성. 오케이. representation은 잘 구현된 이제 primitive로 구현되는데 이러한 primitives의 컬렉션은 프로그램 랭귀지로 구성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formally 그래서 formal하게는 이해됐다. 이렇게 차이를 둔 거구나.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잘 구현된 primitive로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informal 비형식적 representation formal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formal representation 그래서 영어 혹은 뭐 말로 하냐 아니면 수도코드, 의사코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수도코드 is between 수도코드, 의사코드라고 뭐 한국말로 근데 그냥 수도코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띄어쓰기가 여기 있는데 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코드 이게 이제 내추럴 랭귀지와 프로그램 랭귀지의 중간 정도의 그런 언어인데 이거는 뒤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내추럴 랭귀지는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그냥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자연어. 그래서 제가 NLP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인 거죠. 오리가미 프리미티브라는 슬라이드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일단은 색종이 접기 방법을 얘기가 나왔는데 오리가미 리프레젠테이션? 이건 뭐지? 색종이 접는 방법에 대한 representation 이런 게 따로 있구나. 뭐야, 맞아? 저 오리가미가 뜻이 뭐지? 오리가미? 오리가미, 종이접기. 오리가미가 종이접기구나. 오케이, 이거는 넘어가자. 지금 종이접기 방법, 뭔가 이런 걸로 예시를 드시는 것 같은데, 그냥 따로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얘기할 만하겠다. 그 오리가미 프리미티브라고 제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프리미티브가 뭐냐라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기본 구성 단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종이접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즉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접는지 점선이 내부 안쪽이고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죠. 점선 부분을. 그래서 저런 이렇게 뭔가 이런 게 프리미티브 기본 단위인 거죠. 결국 이런 점선 자체가 뭔가 이렇게 생긴 점선은 이렇게 안쪽을 접는 거고 요거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접게 되는 거고 요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결국 이 정의 접기 안에서의 프리미티브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미티브를 formal representation에서는 잘 정의된 기본 단위 프리미티브로 구현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결국 코드 조각으로 다 이렇게 된 거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designing a pseudocode.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그냥 코드로 구현하는 거 말고 즉 종이접기 방법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pseudocode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pseudocode 랭귀지를 일단 만드는 방법 일단 1번 choose a common program language P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좀 이제 노멀한 PL을 일단 고르고 룰은 이제 여기 완화 간단하게 some of syntax rule 이제 문법적인 세미콜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문법적인 요소를 조금 간단하게 일단 만듭니다. 그 언어 갖고 그 다음에 allow for some natural language. 오케이. allow for 이제 natural language 자연어로 된 뭐 그런 말도 중간에 섞고 use consistent concise notation 일관된 스타일 use consistent 일관된 concise 간결한 스타일을 만들고 간결한 notation 표기법을 사용하고 5번 will use like python like pseudocode. 오케이.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이썬 pseudocode에 대한 예시를 일단 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파이썬 like pseudocode라고 나오는데 파이썬처럼 pseudocode를 작성을 한다. 일단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ssignment primitive에서 assignment 같은 경우는 name, expression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쓰는데 example 같은 경우는 x는 5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자바랑 다른 점은 결국 자바에서는 결국 인티저 x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수도코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데이터 타입을 앞에서 명시를 해야 되니까 뭐 자바가 아니더라도 C라고 할까요? C에서는 저렇게 써야 되지만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수도코드에서는 스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사이먼트는 이렇게 쓰고 컨디션, 그러니까 이 수도코드를 볼 줄 알아야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은 2학년 때 알고리즘 수업에 수도코드가 나왔는데 그때 수도코드를 작성하라. 그냥 그때부터 수도코드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진짜 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때 미리 이걸 다 좀 하고 갔으면은 컨디션, if 컨디션, 액티비티 그래서 줄 넘어서 약간 요거는 어사이먼트를 좀 여기 코드를 수도 코드가 있나? 이런 게 있어? 없지 않나? name 파이썬 like니까 파이썬으로 합시다. 이렇게 파이썬처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x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할까요? 주석을 x는 5, c에서는 int x는 5 이렇게 해야 되고 컨디셔널 셀렉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안에다 넣어줄까? 굿! 이거를 넣어볼까? 이것도 똑같이 파이썬으로 써고 자 if condition 파이썬은 저렇게 괄호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activity example 주석하고 example if sales have decreased 이런 느낌으로 쓴다. lower the price by 몇 퍼센트? 뭐 5%? 이것도 주석을 달아줄게요. 됐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수도코드를 쓴다. condition, activity 이렇게 sales가 decrease 되면은 이렇게 만들고 사실 저기 x는 5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remaining funds는 checking balance 그래서 남아있는 자금은 이제 saving balance, checking balance 이 말만 사실 검색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잔여 자금은 당좌 잔고의 저축 잔고 체킹 밸런스가 뭐임? 이게 진짜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그냥 궁금하니까 잔여 자금 체킹은 당좌 예금 잔액 저축 기자 당좌 예금 잔액 무슨 말이지? 당좌 예금 잔액이 뭐예요? 당좌 예금? 아 저축 계좌가 아니고 이건 그냥 그 내 계좌 그냥 일반 계좌 전자 송고래 할 수 있고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거 저축은 접근 안 되고 그러니까 총 돈은 아마 그거네요. 그러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스테이트먼트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S를 원래 쓰려고 했죠. 여기다가 그냥 더 이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액티비티인데 그래서 요거를 해서 주석을 이따 처리해야겠다. leap year가 이제 윤년이구나. 연도가 윤년인 경우 1일 합계는 총계 그러니까 1일 평균으로 나눈 것 같아요. 총 금액을 이걸로 나누는 그런 코드구만. 데일리 토탈 하루 동안 뭐 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코드 같은데 윤년일 때 리프 이어라고 하네요. 저도 저런 영어 단어는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석이 왜 제대로 안 될까요? 마크다운 주석이라 파이썬 주석으로 얘가 이해를 못하나 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였죠? 파이썬 주석은? 애매한데 이렇게 쓰자. 그리고 repeated execution 여기서는 이제 루핑이라고 하는데 repeated execution이라고 써 있으니까 좀 반복적인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repeated execution 같은 경우 똑같이 파이썬 다운 코드로 이 안에다가 넣어야겠죠? 넣고요. while condition body 이런 느낌으로 쓴다. 그래서 example이 뒤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while balance 이런 느낌이겠죠. 예시가 있는데 뭐 요거대로 좀 쓰겠습니다. tickets remain to be sold sell a ticket 그래서 팔려고 하는 티켓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티켓을 판다. 약간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해하는 동작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코드 자체는 컴퓨터가 이해하게끔 사람의 언어를 전달하는 거라면 이런 수도 코드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를 그러니까 컴퓨터의 동작을 사람이 이해하게끔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동작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코드를 우리가 쓰지만 이건 반대로 우리가 사람인 거죠. 결국 대상이.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nested 컨디션이라고 할까? 이제 조건문 중첩되는 건데 뭐 if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들여쓰기를 통해 들여쓰기로 구분을 한다. 즉 파이썬스럽네요. 파이썬답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중첩으로 돼 있으면은 컨디션이 뭔가 어떤 동작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건 예시를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not raining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안 오고 또 이제 그 비가 안 올 때는 또 이제 안에 있는 조건 temperature가 hot 온도가 이제 더워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하고 싶죠? 비 오는데 온도가 더워. 굉장히 습할 때는 수영하러 가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선 일단 비가 오는데 더울 때 not raining이니까 비가 안 올 때 수영해야 되죠. 비가 안 오는데 더워. 그럼 수영하고 덥진 않아. 그러면 골프 치고 비가 만약에 온다. 이러면 뭐 해야겠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봐야죠. watch TV.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중 중첩문.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define function 같은 거는 함수 정의. 결국 함수를 정의하는 수도 코드는 파이썬처럼 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파이썬 문법을 알고 있으니까 좀 친숙한 편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서 그래서 definition, def, name 이렇게 정의를 한다. example이 있죠.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것들을 쓴다. 그리고 이렇게 executing a function 이제 함수를 실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이썬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좀 이용을 하면은 if 뭐 어떤 게 있을 때 지금 if는 중요한 건 아니고 process run as 대출을 이제 진행시킨다는 거고 reject application 아마 신청서를 거절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는 뭐 process 론이 대출이겠죠. 그죠? 대출을 처리하고 아닐 때는 거절하고 이런 느낌으로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뒤에 쓴다 이 괄호를 넣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를 하는 것도 결국 abstraction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 감이 안 오겠지만은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이 안에 이 프로세스 론의 함수의 정의를 또 이제 여기다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if 조건문 안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담기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딱 만들어서 빼서 쓰면은 간단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시로 이제 여기 일단 정의를 했고 여기서 일단 나온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좀 잠깐 넘어가면은 뭐 적다 지울 거지만 이제 greeting 하는 함수를 인사하는 함수 그래서 print hello world 이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count 3로 하셨고 3번 인사하는 거 네, 여기 이름을 아마 greeting 3 times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count 3 while count가 0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print hello 해서 이런 느낌으로 정의를 할 수 있죠. definition을 그래서 count를 처음에 3으로 정하고 계속 하나씩 빼주면서 hello 줄이고 hello 하고 카운트가 0이 된다 3, 2, 1 1일 때도 하나 해주고 0이 된다 하면은 이제 여기를 while문을 이렇게 while 안에를 나가게 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eudocode primitives continue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using parameter 지금은 함수 안에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론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넣다던가 그 어떤 뭐 사용자의 아이디 뭐 이런 걸 넣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넣을 때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어떤 걸 받아야 된다 하는 걸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개 변수 만약에 수도 코드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요건 이런 예시를 들었네. sort 해서 list. 그래서 요거를 executing sort on different list. 다른 리스트에서 또 sort를 이제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타입을 그렇게 명세하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리스트 이런 걸 받고. 그래서 파이썬이 되게 수도코드스러운 언어인 거고요. 일단은 파이썬 문법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뭐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맞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다 할 수는 없다 라는 개념이 이걸 통해서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파이썬이란 언어는 수도코드스럽다 라는 게 일단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어떤 리스트를 넣어주냐, sort 이런 걸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주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의할 때 파라미터고, 이럴 때는 이제 아규먼트로 파라미터 안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는 거죠. 아규먼트 이렇게 넣어주는 값.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도코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3 Algorithm Discovery.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a program. More of an art than a skill. Challenging task. 오케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일단 찾는 거는 그 어떤 프로그램 이제 알고리즘을 찾는 과정이 있겠죠. 무슨 알고리즘 써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첫 단계인 거고, more of an art than skill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more of an art than a skill,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 결국은 이게 좀 예술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art than a skill, 예술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요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art라는 말이 예술이라고는 바로 직역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뭔가 이 art를 좀 다르게 쓸 것 같아요. 요거는 GPT 이런 건 쓸만하죠. 이런 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그러니까 이런 말이군요. 즉,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사고와 직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술에 가깝다고도 여겨진다. 즉, 그냥 창의적인 기술보다는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이네. 결국은 창의적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알고리즘 문제, 대회, 뭐 이런 코딩 테스트, 이렇게 그 실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알고리즘을 일단 뭔가 찾는 과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진짜 새롭게 내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느낌은 없고, 일단은 어떤 걸 쓸지, 뭐 이제 완전 유명한 알고리즘 찾는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뭘 써야 되는지를 찾는 거고,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킬에 가깝죠. 그 문제 푸는 거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살짝 그런 창의적인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너무나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딩 테스트는 여전히 어느 정도 테스트니까. 이렇게 Polias problem solving step, problem solving process.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정의를 한 걸로도 이렇게 남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Understand the problem, 이해를 하고 devise a plan for solving a problem. 그래서 문제를 풀 방법을 devise, 개정한다. 플랜을. 그래서 carry out the plan. carry out가 뭐라고 할까요? implement, 구현한다. plan, 즉 여기는 이제 구현한다. 그리고 evaluate the solution for accuracy and its potential, a tool for solving other problems. evaluate the solution for accuracy, 정확도 이제 검사를 하고, its potential as a tool for solving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그 도구로서의 그런 걸 평가를 하는구만. 이게 폴리아스의 problem solving steps라고 하네요. 어떤 문제든 다 이렇게, 보통 마지막에 이밸루에이션을 안 하죠. 문제 해결하고 나면 땡인 경우가 많으니까 저거가 항상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가고요. Polias steps into context of the problem development.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디벨롭먼트 과정에서의 폴리어스 스텝에 대한 얘기. 요거를 프로그램 오케이. In the context of program development. 그래서 요 폴리엄 스텝이 보면은 이제 understand problem을 understand problem이라고 일단 했고 이제 2번부터 달라지네요. 그래서 get an idea of problem 이해. Understand the problem, get an idea of how algorithmic function might solve the problem. Of how an algorithm solution might solve problem. 그래서 알고리즘 솔루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일단은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formulate the algorithm, 정의하다 the algorithm and represent it as a program. 프로그램으로 수도코드, 프로그램으로 일단 정의를 한다. 그리고 evaluate the solution accuracy of the two of the other okay. evaluate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시험 때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getting a foot in the door. 그래서 문에 발을 일단 넣는 과정. Try working program. 아닌가? 뭐야? Solve the easier related. 무슨 말이야? First step, getting the foot in the door. 그냥 이게 표현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먼저 쉽게 접근을 한다? 첫 단계. 이게 첫 단계구나. 첫 번째 단계. Getting foot in the door. 그래서 try working a program backward. problem. 문제를 backward로 역으로 문제를 뭔가 접근해 봐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문제를 역으로 생각하기. backward 역으로 생각하기. solve an easier related problem. 근데 영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problem backwards 역으로. So solve easier related problem. Solve an easier related problem. Relax some of the 그래서 요 solved pieces of problem 일단은 그 이제 관련된 쉬운 걸 먼저 해결을 먼저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컴공에서도 알고리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먼저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해결을 한번 해본다. 그래서 문제 제약 조건을 일단 완화를 하고 프로블럼의 some 피스들을 먼저 해결을 하나씩 하는 바텀업 방식일 수도 있고 방법론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방법론이 아니라 바텀업이 아니라 디바이드 앤 컨커 이제 분할 정복 방법도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정답이라고 하진 않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Divide the problem into simple problem. 여기가 그거 아닌가? Divide the to smaller. 이게 탑다운이구나. 바텀업이 solve pieces of. 바텀업이랑 탑다운이랑 뭐가 다른 거지? 한번 볼까? 바텀업과 탑다운의 차이? 바텀업 methodology 봅시다. Bottom-up methodology. methodology. 오케이. bottom-up methodology. 오케이. 하향시 접근 방법은 작은 단위로 시작하여 점차 전체 구조를 바텀업.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해서 점점점 키워나가는 레고 블록을 하나씩 쌓는 과정이고, 요거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생각해서 탑다운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캡스톤 디자인에서 개발하는 방식은 전체 큰 그림을 그리지보다는 먼저 하나씩 하는 바텀업 방식이겠네요. 작은 단위부터 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완전 바텀업을 하든 탑다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누군가 일을 같이 할 때도 의사소통이 좀 좋아집니다.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바텀업이라는 게 이제 이게 작은 거부터, 바텀업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고, 탑다운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탑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바텀업을 하고 약간 이렇게 가겠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4 Iterative Structure.
iterative, 반복적인 구조. A collection of the instructions repeated in a looping manner. 그래서 iterative라는 말을 좀 이제 잘 이것도 아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반복적이 아니라 반복적 structure. So collection of the instructions repeated in a looping manner. 요 정의가 진짜 근데 너무 깔끔해서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ollection of instructions repeated in a looping manner. 그러니까 이제 루프를 계속 도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인스트럭션의 컬렉션이다. 그래서 뭐 example로 뭐가 있냐?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루프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하는 것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sequential search, 이제 순차적인 탐색일 수도 있고, insertion, sort. 이제 뒤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Oh my god. 오케이, example인데 요거 한번 수도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죠. 이제 the sequential search algorithm in pseudocode Python. 그래서 define search list target value. 그래서 결국은 이 리스트 안에서 타겟 밸류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배열 안에서. What the no. 그래서 if 요거대로 나온 것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스토 코드가 아마 GPT가 바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declare search of failure. 요것도 그냥 아예 말로 썼네. 이제 파이썬 코드라서 아마 파이썬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 같은데, 수도 코드니까 말을 최대한 쓰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Select the first entry in list to be test entry. Select the first entry in list to be test entry.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리를 테스트 엔트리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while target value test entry보다 더 크다. and entries remain. entries가 남아있을 때는 select the next entry in list as test entry. 오케이. next entry를 리스트 안에서 테스트 엔트리를 만든다. 그리고 if target value가 테스트 엔트리랑 같을 때 declare search success failure. 일단 이게 리스트가 sequential search인데 요게 아마 정렬이 돼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정렬이 돼 있으니까 리스트가 이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타겟 밸류가 테스트 엔트리보다 타겟 밸류가 더 크다. 클 때 계속 도는 거니까 내가 찾으려는 게 더 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next entry 가고 next entry 가고 그 타깃 밸류가 테스트 엔트리보다 더 이제 작아지는 경우가 되면은 바로 failure를 해버리는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while문 밖에 있구나. 그냥 한번 다 돌겠네. 오케이. 그래서 수도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을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네요. 근데 요거는 주석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서 요 알고리즘 간단하죠. 그 리스트 안에서 리스트가 정렬이 돼 있고, 예를 들면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타겟 밸류가 만약에 3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3. 그러면은 맨 처음에 루프를 도는데 타겟 밸류가 테스트 엔트리보다 더 크니까 돌고 여기 안에서 돌 때까지 while문이고, 여기 안에서 while문이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체크를 하면서 맞으면 success, 아닐 땐 false. 요 sequential search 알고리즘. 오케이. 그리고 이런 이제 루핑 repetitive control에서는 대충 components of repetitive control initialization을 먼저 해주고, 여기 보면은 initialize를 해주죠. select the first entry in the list in to be test entry로 먼저 initialize를 해주고, 그래서 요거 초기화. 이거는 establish an initial state that will be modified toward the termination, 즉 종료 컨디션에 따라 변수를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준다. 테스트 조건을 검사를 해주고, modify 수정, 반복문 실행되는 동안 변수를 수정. Change the state in such a way that it moves toward the termination condition. Change the
state in such a way that it moves toward the 오케이. 스테이트를 체인지하고 termination condition 계속 변수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 과정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termination condition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initialization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돌아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줍니다. 이게 계속 반복문 또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실행되는 동안 변수를 수정하는데 여기서 뭐였죠? 지금 select the next entry in the 이거를 테스트 엔트리로 바꾸는 게 이제 modification인 거죠. modify. 요런 initialization, test, modify 요 세 개. interactive structure가 하나 더 나오는데 iterative. 자 이제 그래서 structure 뭐 두 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pre-test loop 먼저 테스트를 해준다. 요거는 이제 while 컨디션이 있고 액티비티가 있는 이런 느낌이고 post test loop는 먼저 액티비티를 실행해주고 until 컨디션까지. 그래서 먼저 얘는 post 뒤에 pre는 먼저. 그래서 while loop 같은 경우 보면은 먼저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계속 할지 그리고 액티비티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다시 보고 이런 스타일이면 얘는 액티비티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더 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두 while문이 있죠. 일단은 C에서는. 오케이. 자 이제 또 다른 스트럭처가 있는데 recursive structure. 요거는 이제 재귀적인 스트럭처인데 요것도 반복적이 하나인데 definition을 보는 것보다는 먼저 function that calls itself 자기 자신을 이제 호출하는 함수를 말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동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 쏟아지는 눈비 뭐야?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 이거고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얘는 순차적인 탐색을 했죠. 앞에서부터 쭉쭉. 근데 얘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되는데 일단은 코드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 그래서 일단은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 일단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도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가 1, 2, 3, 4 똑같이 1, 2, 3, 4, 5라고 하는 것보단 요건 좀 더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9, 10 여기 중에서 3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3을 찾는다고 할 때 먼저 과정이 보면은 일단은 1번 그 리스트를 중간으로 나눈다. 그래서 중간으로 나눠서 1, 2, 3, 4, 5랑 6, 4, 6, 7, 8, 9, 10으로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간값 리스트에서 중간값을 찾아서 타겟 밸류와 비교. 요렇게 이건 T 타겟 밸류 너무 기니까 타겟이라고 합시다. 타겟과 비교. 그래서 순차적인 리스트여야 되고 이제 타겟이 중간값보다 작으면 왼쪽 리스트에서 다시 중간값을 찾음. 근데 중간값보다 크면은 오른쪽에서 중간값 찾고 타겟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제 이게 바이너리 서치인 거는 이진 탐색, 그러니까 두 개로 계속 나누기 때문에 바이너리. 이제 이진수 할 때 그 이진 앞에 그거죠, 바이너리. 그래서 중간값을 찾으면 예를 들어 1에서 10을 해서 중간값이 5랑 6 중에 하나인데 뭔가 나누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짰다. 어떻게 따는 건지 그 구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간값을 뭐 그냥 더해서 나누는 걸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딱 5가 되겠죠. 5, 11 그 2 해서 나머지 없으면 5가 돼서 5와 3을 비교해 보는데 3이 더 작죠? 그럼 왼쪽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5는 아니니까 얘도 지우고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찾으면 되겠죠? 즉 이 리스트에서 중간값 2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저희 하는 대로 하면은 2가 됐고 그 다음에 2와 3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네? 그러면 2까지 여기도 다 날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7을 더해서 2 해주면은 3이 되겠죠. 중간값이. 그러면 이제 3이 찾아지면 종료를 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진 탐색. 그래서 이 순차 탐색보다 이제 나중에 그 알고리즘 수업을 들어오면은 시간 복잡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10이라고 하면은 최악의 케이스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10번을 세야 되지만 이 이진 탐색 같은 경우는 이 아무리 11개여도 최악의 경우일 수도 3번이면 다 찾죠. 2에 3 아니지 4번까지인가? 1이라고 했을 때 5가 됐고 10, 13 오케이.
그래서 4개 정도만 해도 2의 4승 16이니까 어쨌든 최악의 케이스가 이거보다 많이 낮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리즘 배우면은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이게 훨씬 낮다. 그래서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좀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수도 코드가 있는데 The binary algorithm in pseudocode if 수도 코드는 거의 그 코딩 동작과 완전 유사하게 지금 저거는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이거는 사실 말로 하는 느낌이고요. 수도 코드는 좀 더 컴퓨터가 하는 동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report that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은 search가 fail 실패한 거죠.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else 그러니까 이 함수 내부에 있는 건데 test entry는 middle the entry in the list 맞죠? 그리고 if target value report the search success 그리고 search the portion of the list preceding the entry target value and report이 오류 났어요? 어디 말씀하죠? 아 여기요? report 감사합니다. 보고 계셨구나. 난 안녕하세요. report that search the portion of the list 오케이 search the 요렇게 쓰고 요거대로 좀 그냥 써야겠다. portion of the list preceding test entry for target value 하고 이제 찾으면 and report the result of the screen that search 이 search에 대한 또 report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search the portion of the list following the following test entry 이게 이제 following이라고 하는 게 뒤에 부분인 거고 preceding은 앞부분인 거구나. 그래서 report the result of that screen 이렇게 해준다. 근데 수도 코드는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는 안 할 듯? 솔직히 more defined 수도 코드가 나오네. 이거 너무 그거다. 지금 제가 이건 좀 보면서 할걸. 뒤에 더 있는지 좀 오케이 여기까지구만. 이걸 적었어야 됩니다. 이제 binary search라고 요걸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list is empty declare the search failure 오케이 좀 더 깔끔한 코드로 해보면 entry는 middle entry in the list if declare가 success 했다는 걸로 말해주고 요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였는데 이게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한 거다. 자기 자신을 호출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바이너리 서치 얘가 지금 함수로서 색깔이 얘가 파이썬이 그냥 코드 넣는 거라 색깔을 못 찾고 있긴 한데 이렇게 그 이전보다 작으면은 그 리스트를 left half of list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right half of the list 이렇게 넣어주는데 약간 조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완전 정확하게 하면은 sub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portion of 아까 말했던 것처럼 list preceding test entry 더 작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서치를 해준다. 또 이것도 됐다. 오케이 일단은 요거죠. 그냥 아마 위에 말한 거대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함수나 이런 게 알고리즘 문제를 뭐 이렇게 풀어볼 때도 좀 처음에는 감을 찾기가 힘든데 그냥 사실 지금은 이걸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긴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3차 쓰니까 여기 왼쪽에 있고 일단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보통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끝에 마무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거의 그냥 한 2단계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겠거니 하면서 좀 놔두는 편인 것 같아요.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아까 단계별로 했던 요거인 거고 recursive control, recursive initialization modification 요거 좀 적어봐야겠다. 이것도 똑같이 initialization, modification, test for termination 필요한 거 필요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할까? 구성 요소. 그래서 initialization 초기화, modification, test for termination. 요거는 아까 루프에서도 했으니까 provides the illusion of multiple copies of the function created dynamically telescoping manner. Only one copy is actually running at a given time, the other a rate. 요거는 물어봐야겠는데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base case 그러고 보니까
운영체제였나? 뭐 자연어 처리였나? 그 질문 한다고 했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네. 아 자연어였구나. 여기였구나.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accuracy 이거 왜 질문한다 했었지? intervenency 요거 내일 수업 때 물어봐야 되는데 with condition without condition 때 맞다. without condition 아 이게 그거였지. 질문을 뭘 할지를 좀 적어놨어야지 뭐 하는 거야. 질문 이렇게 띡 던져놓으면 아 까먹었네. 저거 한 3주 전에 쓴 것 같은데 2주 전이었나. provides the illusion of multiple copies of the function created dynamically in a telescoping manner. Only one copy is actually 여러 가지의 카피들 중에서 running at a given time.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조금 우리 GPT가 깔끔하게 한국말로 좀 설명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설명. 제기 제어는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기 위해 핵심 요소를 필수로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냐? 속도가? 원래 이 정도 아닌데? 아하. 그래서 일단은 조건, test for termination. 이게 종료 조건이구나. 무한으로 호출되지 않고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야 된다. 오케이. 요거는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보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아는데도 적느냐면은 요거가 시험을 볼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써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은 편합니다. 저희 볼 때. 이제 구성 요소, 핵심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하고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해준다. 이게 이제 결국 초기 조건 설정 이 부분이고 modification은 수정.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재기 호출을 위한 이렇게 해야겠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할 때마다 변경되는 매개 변수를 가져야 함. 그쵸? 여기처럼 이제 리스트 왼쪽 부분을 넣는다, 오른쪽 부분을 넣는다. 여기 아까 말한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바뀌죠. 원래 거에서. 원래 리스트였는데. 그리고 종료 조건. test of termination. 종료 테스트. 종료 조건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테스트가 조건이구나, 그냥. 이제 요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무한으로 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쵸? 계속 자기를 호출하니까 꼭 종료될 조건. 뭐 여기선 뭐겠어요? 리스트가 empty일 때 이렇게 최대한 이제 리스트가 없는 거가 있으면은 그때 failure를 해준다가 이제 마지막 종료겠죠? 여기 계속해서 돌다가 리스트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렇게 종료 조건을 해야지 무한 루프를 도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는 동작 원리. 요 말들이 provides illusion of the multiple copies of the function created dynamically in telescoping manner. 요 말을 좀 보면은 동작 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개 함수의 multiple copies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기 상태에 있다. 요 말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즉 보면은 여러 개가 동시에 지금 if문 안에 이게 두 개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 동시에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 if문 안에서 여기 안에서 맨 처음에 리스트 안에서 예를 들면 3을 해보면 중간값이 5죠. 그거보다 작으니까 타겟 밸류가 테스트 엔트리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는데 얘는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딱 실행을 하고 안쪽에서 돌면은 밑에 줄은 제가 else라 좀 애매하지만 만약 밑에 코드가 더 있다고 해도 이렇게 대기 중인 상태인 거죠. 여기서 멈춰 있죠. 그래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실행되고 대기 상태에 있음. 요 말이 아닌가? if else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계속 이 바이너리 서치를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호출이 쌓이잖아요. 바이너리 서치. 그래서 이게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게끔 되는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하나만 실행이 된다. 하나만 실행이 계속 되고 있고 나머지는 종료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 바이너리 서치 3 했으면 왼쪽 부분 여기 중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이쪽 EL 리스트를 넣는 요 코드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이걸 해주고 있고 또 다시 이걸 해주고 있을 때 그 호출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만 실행되고 나머지는 대기 상태에 있다. 요거 나머지는 웨이팅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5.6 efficiency and correctness and correctness 보자. 오케이.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choice between efficient and inefficient algorithm can make a difference between the solution.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efficiency measure number of instruction executed. 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nstruction의 수를 측정. 그 수를 measure 한다. uses big theta notation. 요게 그 아까 말하는 그거 같은데 그 시간 복잡도 빅 세타, 빅 O 노테이션을 하는데 빅 세타 노테이션을 쓴다. example linear sort is 이거 quadratic time 제곱 log n logarithmic constant time 요거 어떻게 있냐? Logarithmic time. 아무튼 이렇게 있네요. Logarithmic time. 이거 밑에 릿 이렇게 돼 있는데 logarithmic 타입? Logarithmic time. 아무튼 이제 요거 비고 노테이션 빅세타 노테이션 이것도 좀 구분이 되긴 하죠. 예전에 했던 거 중에 하나인데 요거 자세하게는 안 다룰 것 같음. incorporate best, worst, average case. 예를 들면 빅세타 노테이션을 쓰는데 그냥 예시만 쓰겠습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무슨 예를 보면은 딱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만 신기하죠. 이거 팝하고 릿? 나 이거 처음 봄. 이거 5n 제곱인 거고 insertion sort는 아까 여기 있었던 게 아닌 거고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세타 n 제곱 막 이렇게 요거 한국말로 읽는 법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 best, worst case, average case.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퀀셜 어딨어? 요거 시퀀셜 서치 알고리즘에서는 베스트 케이스는 뭐죠? 맨 앞에 우리가 찾을 게 있으면은 베스트인 거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도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럴 때랑 만약에 이제 average는 중간에 있을 때니까 보통 이게 average인 거고 worst는 맨 끝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이 리스트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은 요거의 이제 알고리즘 보면은 베스트 케이스는 한 번만 돌면 되니까 세타 1인 거고 중간은 average일 때는 2분의 세타 2분의 n 이렇게 하면 될까? 그리고 요거 마지막은 세타 n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최악의 세타 노테이션으로 하면 그런 거고 비고 노테이션이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비고 노테이션이 워스트 케이스를 다 포함하는 노테이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퀀셜 소트는 ON 알고리즘이라서 불이다. 좀 더 쉽게 찾는 게 아까 말한 바이너리 서치 이렇게 하면은 두 개로 반반 나누기 때문에 요거는 로그 n인가? 아마 그래가지고 훨씬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를 아마 얘기를 안 넣으실 것 같긴 해요. 알고리즘 2학년 수업 내용이니까 이거는 오케이 ON 일단은 그 워스트 케이스 아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래프를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n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나오네. 바로 나오는구만. lower time complexity 나오죠. lower 그래서 요거가 아까 ON이 이제 n개만큼 이렇게 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umber of operation 그러니까 연산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데 O 로그 n 같은 경우는 이것도 증가를 하긴 하지만 좀 더 낮다.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프트웨어 verification. 소프트웨어 검증 proof of correctness. 끝나버렸는데. 일단 끝났는데 이 슬라이드 좀 proof of correct 정확성 증명. 알고리즘이 이게 포멀 로직. 여기 수학적으로 하는 거구나. 포멀 로직으로 assertion, precondition testing, 인풋을 사용해서 테스트 only prover.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검증 뭐 이렇게 저 어설션이 뭐지? 대입 아닌가? 주장? 프리컨디션? 일단 요 사전 루프 불변성? 일단 요거를 탁 그냥 끝내가지고 GPT 도움 좀 받자. 설명이라고 하는 거 좀 명령 같으니까 부드럽게 알려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구나. Proof of correctness 정확성 증명과 테스팅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거고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가 있고 아니면 실제 테스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Assertion 조건이 참임을 보장하는 조건은 전제 조건 반복해서 참으로 유지되는 조건으로 요거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너무 학문적인 내용인데? 넘어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만 좀 적어보자. 그냥 적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인지 확인하고 거기 안에는 참여 조건과 항상 참여해야 되는 조건.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그 컴공계 컴퓨터공학 개론 입문 단계이죠. 그것도 이번 주도 몇 주차야? 5주차 5주차가 아니라 10주차면 10주차 이게 2주 단위로 수업을 하나씩 하는 거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녹화 중단하겠습니다.